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한중일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비교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한중일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비교해 달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또 일본, 중국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귀동냥을 하고 또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중일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큰 틀부터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노인 인구의 비중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약 29%, 우리나라는 16.5%, 중국은 14%, 2021년 기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인데요. 중국의 14.2%는 인구수를 감안하면 거의 2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최근 그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전부터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로 고령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앞선 벤치마킹을 하는 선진 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인당 명목 GDP를 보면요. IMF 기준으로 올해 4월 기준인데요. 일본은 약 4만 달러, 우리는 3만 5천 달러, 그리고 중국은 1만 4천 달러로 격차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우에 인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그중에 약 5에서 10%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타겟층이 무려 1천만 명, 2천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 두세 나라의 격차가 시니어 비즈니스 원천에서 몇 년 정도 납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5년 전이었다면 제 감이 굉장히 맞았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뒤처졌다.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겉으로 나타난 그런 측정 방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성적인 느낌인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노력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 정책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에서 국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사에 따르면요, 일본의 치매 고령자 자산 숫자가 250조 엔을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DP의 약 30% 수준이다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뚜껑을 열어보면 50%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치매 인구는 아무래도 고연령일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지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따르면 무려 약 고령자의 20%까지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0% 정도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10에서 20% 정도가 치매의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것이 주는 비즈니스 임팩트는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 금융자산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약 8.6%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7.4%를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상속에 따른 분쟁 이슈라는 것을 낳을 수 있는 중요한 화두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것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16세에서 64세로 말하는 일반적인 노동력을 갖춘 인구의 수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노인들에게 현금 흐름을 갖게 하는 또는 시간을 선용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고령자가 노동력으로 흡수되는 다시 확대되는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요. 인구의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비중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식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옷 입는 것을 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는 것, 그리고 살 집,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이런 기본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즈니스 관심사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본의 경우에는 의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책상과 의자, 이것이 일본에서 집중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은 1억 원이 넘는 목욕 시설인데 실제로 시니어들은 한두 번 사용하고 안 쓰는 그러한 뭐 겉만 번지르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될, 즉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실내에서 보낼 때 주로 의자에 주무시는 시간을 빼면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의자나 침대 이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래서 제가 만나본 요양시설의 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편하게 앉아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를 한다. 그래서 그 높이, 발의 높이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 저는 일본을 몇 차례 오가면서 뭐 박람회 같은 것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인데요. 이전에 시간을 그냥 채우거나 현금을 조금 만드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사회 서비스용으로 필요한 일을 채울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생산 기반까지 될 수 있는 보다 액티브한 일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비즈니스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양로시설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진에서의 그림이 제가 윤용성이라는 곳에 초청을 받고 가서 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봤던 그 경험인데요. 여기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는 시설이 바로 요양시설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양원이다 그랬을 때 한 200베드면은 굉장히 큰 그 규모고요. 뭐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으로 꼽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뭐 당장 요양시설 하겠다 그러면 5,000베드 정도는 기본이 돼야 한 성에서 그 일반적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요, 중국은 공산당과 군부가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간 기업을 가더라도 공산당원으로 만들어진 엘리트죠. 그들에 의한 어떤 지도부가 따로 있는 것.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나쁘게 보면 획일적이지만 계획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그 정책 방향은 다분히 관주도일 수 있고 다분히 전략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곳이 중국이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틀에서 아주 큰 상실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또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삶 풍경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인의 사례인데요. 뭐 7학년 넘으셨을 때인데도 테니스 코트에서 간단히 뭐 도와주는 지금으로 붙이면 노인 일자리죠. 그런 것들을 하고 당신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하고 굉장히 밸런스 있게 그러면서 연금 소득도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사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요. 산 근처에 가면 이제 게이트 볼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모여서 즐겁게 뭐 짜장면 내기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 특히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느껴지고요. 중국은 중국 가보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아침에 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체조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인상 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중일의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비교해라.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장면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아, 그 나라의 국가 정책이 이렇구나. 그리고 비즈니스는 어느 단계로 갔구나. 그리고 실제로 삶은 이 정도 단계로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가
앞을 전망하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두려운 것은 중국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 산업에서도 보다시피 일본이나 독일이나 선진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벤치마킹을 모든 것을 다해서 제일 좋은 베스트 사례를 가지고 런칭을 한다라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나 반면에 똑같이 그것은 동일한 반대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버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성적인 부분들, 그 질적인 부분에서의 고민과 그러한 누적된 자산들은 굉장히 앞서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 그리고 선도적인 실험, 또 좌충우돌, 더군다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많은 세대들이 시니어라고 불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역동적인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 특히 전문가분이나 현재 사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이제 뭐 잘못 본 것 같아. 너무 일면을 가지고 일반화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나 조언이 계시면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를 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